지금 오늘 햇살도 너무 좋고 아침에 지금 허겁지겁 오는데 던킨 도너트하고 요번에 새로 나온 이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먹는 거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땡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베이컨만 보면 잠깐 좀 보여드릴게. 이렇게 베이컨만 고소하게 화면이 좀 어둡나요? 잠깐만요. 좀 밝아지지 않았어요? 조명도 있어야지. 좀 되게 뭔가 좀 되게 어두운 것 같은데 뭐 그냥 에고. 벌써 한 주가 끝나가고 토요일이 돌아왔네요. 맞아요. 요새는 제가 항상 이 라이브 할 때는 매번 벌써 일주일이 왔네요.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이러쿵저러쿵 항상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이 진짜 벌써 4월달이 들었어요. 4월 이제 또 중순이야. 언젠가 또 보면 또 이제 뭐 5월 초가 오고 그러면 또 한 해 2022년도 후딱 지나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뭔가 진짜 되게 프로덕티브하게 나만의 뭔가 이렇게 요점을 세워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잠깐 카메라가 이렇게 삐걱됐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뭐 누구를 위해서 뭐 그런 거보다도 항상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뭔가 이게 2020년도부터 2021년도를 보면 뭐 시세도 그러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 뭐 한 게 제대로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내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이거를 했다 저거 했다 그렇지만 진짜 뭐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곰박사 잘 들어왔어. 햇사라님 들어오시고요. 좀 이렇게 화면이 좀 되게 어둡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항상 내보는 게 틀린 것 같아. 화면 설정이. 내가 오토 밸런스 다 껐는데 이게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둡죠? 하여튼 그래서 뭘까 나만의 뭔가 좀 계획 좀 세워가지고 항상 우리는 매년 이렇게 신년도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금년의 목표를 정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데 솔직하게 직접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행된 게 한 몇 가지가 있나. 참 1년 이제 마지막 해 이렇게 돌아보면 좀 답답한 데가 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계획 세우는 거는 다 좋죠. 왜냐하면 goal, G-O-L-L 그 골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가 있는 건 좋은데 그 목표에 따라서 진짜 실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움직이는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제가 많이 이제 경험도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네, 쿠마 안녕. 모두 안녕하세요. 네.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요번 일주일을 지내면서 날씨는 이제 되게 이제 봄 날씨가 완전히 온 것 같고 이제는 이제 겨울 옷을 치워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눈도 안 올 것 같고 와봤자 이제 봄비가 오는 것 같아서 뭐 이제는 완전히 그 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봄이라고 처음 느끼는 거는 이제는 해가 지는 시간이 좀 되게 이제 6시, 7시에도 이제 좀 점점 밝은 그런 이제 저녁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11월 달, 12월 달 접어들면 오후 4시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좀 디프레스 하다 그럴까? 좀 그랬어요. 아니 벌써 오후 4시인데 벌써 밤 뭐 10시, 11시 되게 사람이 이유 없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상황? 그런 걸 많이 보죠. 소피아니 언니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표 세우는 거는 되게 중요를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실행을 옮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는데 뭐 몸이 뭐 실행하는 많은 여유 그 기간에도 몸이 안 따라주는 것도 있고 또 우연치 않는 상황이 일어나서 또 변경되는 것도 있고 한 그런 것도 많이 주변 환경에서 이루어서 뭐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내 뜻대로 안 된다 뭐 그런 예의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가짐은 어, 자꾸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내가 좀 뭐랄까 그런 기간이 있을 거예요. 뭐 짜증내는 그리고 왜 권태기 뭐 그런 기간 많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멍 때리는 기간도 되게 많아요. 요즘 많아졌어. 그래서 갑자기 아니 왜 기억력이 별로 없지? 아니 내가 왜 그러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 그런데 커피 한 잔 들면서 이렇게 멍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멍 때리는 시간이 있다는 게 또 좀 되게 신기하고 멍 때리면서 좀 데이드림 이렇게 데이드림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뭐랄까 스트레스 효소를 할 수 있는 걸까? 하여튼 그래요. 멍 때리는 거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가끔 가다가 멍 때리는 거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응? 내 시간을 찾아서. 하여튼 리님 들어오시고 우리 쌤은 아직 안 들어오셨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신문을 보고 참 신문을 보면 또 엇갈린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경우 그런 것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요새 신문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저한테 해줬던 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할 텐데 이렇게 명언 같은 거 아니면 가훈 같은 거. 저희 집 가훈은 유비무환이거든요. 집집마다 가훈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한테 유비무환을 항상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세뇌되도록 그렇게 들어봤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속담 뭐 잘 아는 뭐 징검다리도 두 번 두들겨서 가라. 저 같은 경우는 유비무환은 항상 플랜 A, B, C, D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그 플랜 A, B, C, D 한다는 게 진짜 이거 지도판에다가 그려가지고 딱 이게 A가 안 되면 어떻게 가지? B로 해야지. B로 나누면 또 C가 나오고. 하여튼 유비무환 항상 준비 상태 그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그 서바이버 킷도 뭐 집에서 막 13년 동안 그 전에 미리 사놔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비무환.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칠 때 그때 상황 파악을 하는 게 너무 늦었죠. 미리 닥쳤는데 어떻게 상황 파악을 하나.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이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유비무환 그렇게 움직이는 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가 저번에 라이브도 그랬지만 사람의 말 실수가 진짜 이 천년 원한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정재동이 말하자면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많은 움직임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생각을 먼저 하라 이거죠. 응? 말을 먼저 뱉지 말고 생각을 좀 해가지고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충동심을 못 참아서 말을 딱 했는데 후회가 되는 이거 진짜 내가 왜 그랬지 후회된다 그런 상황도 여러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물론 많았지만 그래서 무슨 급하게 일을 막 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것보다도 가만히 뒤에서 한 발짝 뒷걸음을 해서 이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될까, 방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방법을 찾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동심이 되게 강한 그런 적도 참 많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런 충동심이 있을 때는 잠깐 뒷발로 물러서서 멍을 때리면서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일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가지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또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군인 정신을 많이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뭐랄까 리듬 그런 거를 루틴이라 그러죠. 루틴을 제가 제일 중요시해요. 근데 그 루틴에서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루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그런 시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막 짜증이 나고 아니 이거 왜 그러지? 나는 이렇게 되는 대로 했는데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안이 해결책이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때 옛날 저를 생각하면 막 무조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기분 나쁘고 근데 그런 상황이 되게 이제 네게티브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나 이외에도 옆에 있는 아니면 이제 친구들한테도 그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자제할 줄 많이 제가 배웠고, 아, 인내심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착하게 살지. 맞아. 그게 제일 최고야. 그래서, 어,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생활을 보면 너무 바쁘고, 어,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응?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떤 때 보면 더 바빠요. 집에서. 진짜 더 바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같이 이게 멍 때리는 시간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멍 때리는 거 하나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응? 그렇다고 365일 24시간을 뭐 계속 멍 때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멍 때리는 시간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루틴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일상생활에 보면. 근데 한 가지 흐트러지면 아우 막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음, 좀 여유 있게 거기에서 이 사람이 여유가 있나 마음의 여유가 있나 없나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요즘에 봉쇄 때문에 뭐 지겹지만 진짜 이것도 뭐 2년 됐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그래서 3년 넘어가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 친구, 절친들이 이제 홍콩에 이제 살면서 이제 상해 쪽에 제가 한 8번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상해를 많이 갔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상해 되게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상해에 있는 이제 외국 친구들이나 영국 친구들이나 뭐 되게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 그래서 이제 어 연락도 하고 뭐 진짜 우리가 왓츠앱으로서 통화를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좀 그랬어요. 왜냐면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요즘에는 그 와이파이까지도 차단이 돼가지고 왜냐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상해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그 파이낸셜 디스트릭 금융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상해 발령 가지고 이제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 친구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면 이제는 진짜 VPN을 써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회사 측에서 뭐 어떤 이제 VPN을 써가지고 이렇게 영상 올리고 그런 거는 절대 이제 통제가 돼가지고 좀 그렇다 그러네요.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직도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아직도 공산주의의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직접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진짜 정책이 안 바뀌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독재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의 상황이 진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사태가 자유국가에서 생긴다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2,600만 명인가? 그 정도 파퓰레이션이 그 정도인가?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정책이 코로나 이제 빵으로 가자, 영으로 가자 그러는데 그렇게 된
밀고 나가는 게 진짜 좀 문제가 많고, 지금 상해 수치는 확진자가 뭐 2만 명 뭐까지 간다 그러는데, 제로 코로나가 전혀 되고 있지는 않고, 제가 통화하고 이제 얘기한 바 이제 좀 슬픈 얘기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상해가 말하자면 또 잘 살면 또 되게 잘 살고 신도시처럼 아주 강남 청담동 못지않게 아주 부유축도 되게 많고, 그 대신 또 골목길로 가게 되면 또 못 사는 사람들, 또 못 사는 사람들도 때로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놀러 가면 이제 이 관광지대 그런 쪽만 다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게 되죠. 하지만은 상해도 그렇고, 상해 사람들이 또 자존심도 되게 강해요. 상해 사람들이. 이제 음식도 좋고, 상해도 이제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그래요.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동쪽에 있거든요. 상해의 그 도시 캐피록이 푸동이라 그래요. 부동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가봐서 항상 이제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차도 왔다 갔다 되게 바쁜데요. 우리가 이제 강남처럼 보면 이제 일 끝날 무렵 항상 이렇게 차가 막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상해도 좀 그래 많아요. 그렇게 완전히 신도시 말하자면 되게 모던 시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뭐 후진 국가 그런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그 도시는 진짜 우리가 강남 못지않게 완전히 그런 오픈된 개방.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차 아차 하다가 진짜 그 상황이 오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제 친구는 처음에 이게 뭐 사흘 동안 이게 격리를 할 거다, 통지를 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흘쯤 되니까 그냥 이제 사흘치 먹을 만큼만 음식을 준비해서 집에 싸놓으면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름째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멘탈이 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사흘, 5일 후에 이제 뭐 커피나 자기가 이제 평시에 나가서 뭐 커피 사러 나가든가 뭐 스타벅스 뭐 그런 식으로 뭐 나가려 그러는데, 이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와서 이제 너무 깜깜하다는 거예요. 빌딩 자체가, 아파트가. 상상해봐 여러분. 만약에 유엔 빌리지에서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뭐든지 다 정전이 나간 상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을 켜가지고 플래시를 켜가지고 갔는데 입구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입구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입구가 바로 여기 있는데 입구가 어디지? 그래서 자그만치 이렇게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막 문이 다 이렇게 쇠사슬로 잠겨 있는 거예요. 누 감옥처럼 이렇게 쇠사슬. 꼭 공포 영화 보면 이 문 앞에 쇠사슬 걸어놓은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 입구가 안 보이는 거야. 보통 때 이제 유리문으로 현관문으로 이렇게 있어서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장애물 말하자면 뭐 철판 아니면 뭐 벽을 이렇게 이미 쌓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못 나올 게 다 그러니까 입구를 다 막은 거예요. 다 막아버렸어 입구도.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려오다가, 완전히 우리가 이거 뭐 좀비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 사극도 아니고,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밤새, 그날 밤, 그 다음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봉쇄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열심히 비상구를 해서 이제 아파트로 올라갔는데, 뉴스를 켜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도 나오고, 창문을 바라보니까 이 도시에,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 비를 본다면 차가 한 대로 안 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는 이게 사흘 봉쇄 뭐 이거를 푼다 그러는데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두들겨서 뭐 교환할 거 있으면 뭐 교환하고, 이제 제 친구는 이제 먹을 게 거진 다 떨어져 가지고, 진짜 친구가 그러는데 뭐 이웃집 같은 경우에는 하루 두 끼, 그러니까 세 끼도 못 먹어. 하루 한 끼 먹는 사람 있어. 그거 아끼려고. 언제 풀릴 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뭐 라면만 먹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제 다 떨어지고, 냉장고가 완전히 텅텅 비고, 심지어는 간장을 이렇게
빨아먹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해에서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를 할까? 그래서 이제 뭐 5일에 한 번씩 뭐 음식을 정부에서 이제 준다 그러는데 딱 받아보니까 진짜 이거는 뭐 배추 하나, 뭐 감자 두 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닭을 하나 주는데 이거를 5일 버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 나는 이제 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 이거 뭐 전쟁 난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큰일 났다. 나 영국 가고 싶어. 그럼 나갈 수도 없고 비행기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온라인으로 좀 오더를 하잖아요. 구매를 하잖아. 식품을 이제 우리처럼 서울에서 무슨 뭐 어디 온라인 오더 하면 뭐 식품 배달이 되고 그러잖아요. 식품 배달이 안 돼. 그리고 배달되는 앱이 있으면 이게 금방 내가 찍기 전에 금방 또 이게 품절이 됐다. 그래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주문을 해도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음식도 없고 나가는 음식도 없고 심지어는 마트 같은 데도 다 닫아가지고 왜냐하면 차량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뭘까 이제 물류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그래도 전화를 시장에다가 때려고 전화를 해더라도 다 먹통이 돼버린 상태고 그래서 뭐 이틀 굶은 사람들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완전히 실량이 완전히 이게 바닥이 난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것도 상해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서울시, 강서, 강북, 강남, UMB 그쪽에서 만약에 다 봉쇄를 해서 이런 상태면 여러분 자유국가는 그래도 나와가지고 시위를 해서 이판 사판이다 그러다 치기 봐. 여기에는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마다 이 종이 쪽지 같은 거를 이렇게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입구를 막았어요. 막은 게 아니라 종이 딱지를 딱 붙였어.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이 종이가 이게 찢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관리 이제 경비원인지 뭐 당국에서는 이 집에서 만약에 이 종이가 찢어졌다. 그럼 그 사람들 곧바로 어 깜빵에 가겠지. 그러니까 문을 또 함부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CNN 어느 기자가 상해에 있는데 그 CNN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진짜 비인간적이다. 나 지금 나갈 수도 없다더니 그 미국에 있는 기자가 야 그러면 문 뚫고 너 빨리 나가서 영사관에 가봐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 나갈 수가 없어. 왜냐면 종이 짝지가 이게 딱 붙어 있는데 그거 문 열다가 그거 찢어지면 나 혹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뭐 만들어낸 무슨 뭐 다큐멘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옛날에 무슨 3차 전쟁 그때 벌어진 일을 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첫 번째 식량이 부족하다.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으라는 뜻인지 그것도 괜찮아. 아이들 있는 집안은 또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내 살 떼어줄 수도 없는 거고. 두 번째 위기는 지금 병원도 문 닫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 있는 분들, 말하자면 뭐, 당뇨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분, 그리고, 이 신장이 안 좋아서 그 신장 그 혈액, 그거를 이제 하러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다녀셔야 할 분, 이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 숫자가 안 나왔지만 기저질환 있는 이런 뭐랄까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게 전혀 운영이 되지 안 돼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죽을 사람은 죽으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도 병원도 못 가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입구도 막아놨으니까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저택 안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런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들이 뭐 집집 가다 해서 지금 여기 괜찮습니다 그런 경향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은데 안타깝게도 제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상황에 그 제 친구의 아버님은
이 당뇨, 그러니까 꼭 이제 정기적으로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봉쇄된 기간에 못 나가고 점점 악화가 되고 뭐 곧 풀릴 거다. 뭐 앰뷸런스 불러도 오지도 않고 기관에 전화해도 먹통이 돼서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그리고 이제 다 그런 상황에서 참 어이없게 진짜 한이 되게 그렇게 돌아가셔서 친구가 상해도 갈 수도 없고 지금 홍콩에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진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런 유가족이 제 친구 이외에도 이 기저질환 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합니다. 가족들도 심지어 같은 이 상해에 살고 있는 분들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 집 어머니가 아프신데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비인간적이라고 휴미니티 진짜 비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집에서 이제 기르는 애완견들 뭐 동물들도 다 잡아서 다 이제 살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아저씨가 두키를 보면서 야, 넌 여기 있으니까 다행이디. 자유국가 있으니까 넌 다행이지. 너는 거기 갔으면 너도 벌써 끌려갔을 거야. 그래서 뭐 종류 뭐 상관없이 아무 애완견 다 애완 고양이 동물들은 있는 대로 다 어, 살생을 하고 다 없애고 이제 그게 참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난 생각해봐. 진짜. 응? 그리고 그 주인들도 얼마 자식 같은 애완견들인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그 도시 안에 있는 전체 애완견이 없어진다고, 동물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어? 진짜 북한 같은 경우는 잡아먹을 게 배가 고파서 거기는 진짜 고양이도 없고 개도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굶주리고 먹을 게 없어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중국은 콜로나 이후로 하나 이후로 전부 다 애완견이나 전부 다 이렇게 몰살을 하고 있다는데 하, 그래 어 이런 나라 이러면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응? 이런 공산주의 이런 중국몽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중국으로 그러면 이사 가요. 왜 안 가? 당신은 왜 응? 왜 안 가냐고.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애완견들이 하나씩 하나씩 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참사를 당하고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공포심이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걔들도 눈치가 빨라서 도살장이나 뭐 그런 끌려가는 거를 이제 이거를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잘못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제 애완견 기르는 사람으로 특히 해서 이제 많은 이제는 동물들이 없어 그러면 동물들이 어? 아 진짜 인간이 저지르는 이 죄를 나중에 이걸 어떻게 다 갚으려고 진짜 이 마음이 진짜 편하지는 않네요. 제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계속 저는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 친구도 어떤 집안들은 그 자기 애완동물을 숨기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어 우는 사람들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소름까지 돋고 막 깨름직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혹시 우리도 끌려가는 게 아닌가, 사람들도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확진자가 키우던 개를 확진자가 끌려가고 죽인 걸로 또 논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아, 참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는 식량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죽어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방치만 해두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 한 집 한 집 누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름째가니까 이제 악취가 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돌아가신 분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그런 병역들이 또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질환들이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참 이렇게 막무가내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한다는 거는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응? 진짜 이 세상이 뭐 요지경이라 그런데도 이렇게 바라보면 참 비인간적이라, 그런 것도 다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응? 아무 죄 없는 그런 반려견까지도 그거 다 받고, 진짜 사악하다는 마음, 이런 일대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이 되게 사악하다, 진짜 그렇게 얘기가 음, 되는 것 같아요. 네, 올리바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저도 너 되게 걱정이 되고, 친구들도 걱정이 되고, 먹통이 돼서 연락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거는 대체 어쩌라. 그런데 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정책을, 코로나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또 정치로 또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해가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서 이렇게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런 데에 무관한 사람들은 많이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 친구도 한숨을 푹 쉬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 와중에도 이제 제가 동쪽이 이렇게 격리 통 봉쇄가 되면서 상해에 있는 서쪽도 그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사흘인데 이게 뭐 보름 가니까 서쪽이 이제 갑자기 이제 공포심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마 봉쇄를 하겠냐, 상해를 해서 이제 이게 동쪽에는 이제 벌써 도시가 다 봉쇄된 상태에서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혹시 우리 서쪽까지도 봉쇄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나가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다 식량을 뭐 대비하느라 사는데, 주먹이 날라가고, 왜냐면 그 배추 하나 그거를 서로 뺏으려고 막 완전히, 이거는 어 전쟁 날 때 사람들이 진짜 빵 하나 숨기려고, 배에다 숨기려고, 어디에 숨기려고 막 그런 꼭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인간성도 없고, 어, 뭐, 먹어야지 살지, 오직 그 생각뿐. 응? 친구고 뭐 친척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 일단 먹고 살아야 돼. 나는 먹고 살아야 돼. 진짜 무섭더라.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무섭더래요. 무섭 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야 무서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막 손이 벌벌벌 떨면서 그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무섭더래. 어우, 진짜 아무 탈 없이 다 원하는 거 다 가지면서 이렇게 부유층에 있는 잘 살던 애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이 가정부들도 야 나 네 심부름 안 해, 나도 먹고 살아야 돼 하면서 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무섭다, 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떨면서 진짜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 인간성이 나타난다. 진짜 조용한 사람들도 아기가 받쳐서 뭐 나타난다,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니까 내 친구가
야 이거 이러다가 있다가 진짜 나도 맞아 죽는 게 아닌가. 응? 이제는 뭐, 야 먹을 게 없으면 혹시 뭐 자기 반려견도 죽여서 이 끌려가서 참사 당하기 전에 먹는 게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 순간에. 그렇게 무서웠대요. 우리가 여기에서 신문을 보고 이렇게 느끼고 그냥 뭐 그거 그렇구나 안 됐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되게 공포심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우울하다, 뭐 이것도 뭐 공황증이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상황을 보는 그게, 심지어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는, 이게 이걸 보니까 무서우고, 집에서도 사람들이 옆집에서 문을 똑똑 해가지고 혹시 먹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는 것도 무섭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혹시 쳐들어와서 내 먹는 거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거 완전히 뭐야 이거. 응. 어? 그런 생각이 들고, 문도 쉽게 열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듣고, 그리고 또 애원하는 사람들도, 우는 복도에서 우는 사람들도 목소리도 들고, 우리 애가 지금 아파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먹을 게 없다 지금, 뭐 어떻게든 뭐 좀 도와달라, 그리고 저희 뭐 누가 돌아가셨는데 도와달라, 그런 밤새도록 또 우는. 그러니까 이게 꼭 유령 도시도 그렇지만, 왜 아파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 밤중에 자꾸 누가 흐느끼는 우는 소리가 드는, 도와주세요 막 그런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 사방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완전히 무서운, 나도 몰랐던 그런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식들을 먹여야 되니까 이 집안을 강탈을 해야 되겠어. 문 열어. 그러면 문도 부시고, 그런 비인간적 그런 게 이제 서서히 보인다는 거죠. 음, 라면도 아껴서 하루에 한 끼, 어? 애들도 먹여야지. 아, 진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진짜 소름이 진짜 쫙 끼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빨리 어떻게 해서 격리가 좀 풀렸으면 하는데, 지금 답답한. 홍콩은 아무, 그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콩은 그렇게 봉쇄한 적이 없잖아. 근데 상해까지 그렇게 봉쇄를 할 정도면 홍콩도 봉쇄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또 친구들이 그걸 또 보니까, 야 우리도 홍콩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비행기 값도 그렇게 지금 따따블로 올라간 상황에도 나 홍콩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면서 영국 가는 친구들도 있고, 호주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호주 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 지금 이제 자기 본고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으로 이제 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설마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쉽게 홍콩을 떠나지 못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뭐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지 저도 먹먹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어?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렇게 어떻게 내가 어, 이렇게 좀 이렇게 파이팅을 해줘야 될까. 나도 먹먹한데 이 사람들은 오죽 먹먹하겠어요, 내 친구들은. 그냥 제가 시원하게 야 짐 싸고 우리 집으로 와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나갈 수가 있어야지 뭐 오든지 말든지 하지. 이제 코로나 전처럼 홍콩 편하게 못 갈 것 같아요. 당일치기로 패킹 떡 먹으러 가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홍콩에 있는 친구들도 이 상해가 이런 식으로 봉쇄된다는 걸 직접 보니까 얘네들도 이 넋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또 홍콩 치지 않을까? 어? 말이 오늘은 이거 할까 하면서도 제대로 하진 않잖아요. 갑자기 막 들여다쳐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도 요즘에 식량 그런 거를 이제 다 뭐 요즘에는 뭐 냉장고도 잘 팔린다 그래요. 냉동고도. 가뜩이나 좁은 공간 홍콩 그런 거 사가지고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 집안도 많고 참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은 거진다 이 엑스포 임포트 엑스포 하는 것이 별로 없어. 그건 다 중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류가 전부 다 수입되는 거잖아요. 고기도 호주 고기, 뭐 카나다 고기, 미국 뭐 농사 질 데가 없기 때문에 농사는 다 중국이 지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물품이 식품이 끊긴다면 홍콩은 진짜 어? 어디 땅에 가가지고 파가지고 감자라 나오나 그런 것도 없어. 왜냐하면 전부 다 세멘트 바닥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 중국으로 가야지 그러면. 응? 가가지고 진짜 농사를 질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서바이버 킷 진짜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서바이버 킷. 응? 아무리 지금 우리가 자유 국가 자유 이렇게 스타일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생활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이렇게 디바이드 이게 나눠져 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극과 극으로 어? 이젠 이거는 내로남불도 아니야. 진짜 이게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어서 참 이게 되게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정치의 권력, 돈의 그러니까 욕심, 욕망 이걸로 다 채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만 개고생하고 응? 죽도록 참 걱정입니다.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저도 이제 요즘에 책을 많이 읽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일도 이제 쉽게 안 잡히고 자꾸 이제 나도 부정적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지만은 여기서 또 혹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고 다시 이제 좀 제대로 어, 정상적인 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나 먼저 이렇게 좀 긍정적이게 나가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해요. 요즘에는 이제 존댓말도 안 나와. 갑자기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통화하고 나면 내 마음까지 막 싱쿵싱쿵 하니까 자꾸 이제 혀가 이렇게 뭐야 꽈배기처럼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진짜 놀랬거든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아까 우리 아버지가 제 얘기해 준 그 교훈 옛날 거를 들어보면 이제 많이 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치에는 제가 그다지 어, 안 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의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든 군인에서 군인 정신을 키우든 모든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사회에서 봉사에서 어떤 일에 있든 우리가 모든 전략이라 그러잖아요. strategy 전략을 짤 때는 그 상황에 이게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서 전략을 세우려면 너무 늦었다 그러더라고. 늦은 게 아니라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왜냐? 그 안에서 그 틀에서는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바로 내 코앞에 돌아가는 상황만 볼 수 있지. 여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압박이 돼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확단도, 그러니까 판정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한 발 뒤로 나가서 뒤에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시간 여유를 두고 뒤에서, 멀리 뒤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게 서서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음. 햇살아, 술 한잔 한다고. 그래요,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잖아요. 막상 이제 그 자리에 있고 누가 싸우면 막 판단을 못해. 누가 맞든 누가 틀리든.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물러서서 이제 이렇게 딱 전체 판을 보게 된다면 이게 서서히 좀 뚜렷해지게 좀 이렇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말을 내가 왜 하냐면, 우리가 귀로 듣고 보고 말을 하되 우리가 주로 이 세상살이 돌아가는 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신문을 보고 또 언론을 듣고 보고 듣고,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세뇌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왜냐? 그거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뉴스를 계속 보고 듣고 하니까 진짜 그러네. 저 못된 놈. 지금 그러네. 그렇게 그게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뭐 좌파든 우파든 아니면 뭐 보수파든 모든 난 상관이 없어. 뭐든지 거기에서 한쪽 성향만 쓰지 말고 중간에서 서서 양쪽을 다 바라본다. 우리가 이런 말 있어요. 친구 둘끼리 싸우잖아. 편을 들지 말라 그랬어. 양쪽을 다 들어보라 그랬어요. 양쪽을 다 들어보고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편을 일단 듣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 다 이제 귀에 안 들게 이 사람만 말만 듣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신문도 당연히 이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이제 양쪽을 다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필터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뒤에 서서 좀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응? 그걸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요번에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여기에 있는 이제 박사님, 그리고 이제 또 뉴스를 이것 한 군데만 보지 않고 이것저것 보면서 또 유튜브도 다 듣면서 이 실마리를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이제 퍼즐처럼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보게 되냐면, 이제 저희 아저씨하고 저는 또 이제 생각하는 게 좀 틀린 것 같아. 이제 저희 아저씨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안 맞는 이거를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다투지는 않고, 하지만은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뉴스만 보고 거기에 나오는 리포트에 대해서 너도 거기에서 확정을 짓지 말고 뒤에서 한 발음 뒤에서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 뉴스 저 뉴스 양쪽을 다 들어야지, 한쪽만 들면 뭐하니. 근데 그랬거든요. 뭐냐면 이제 어떤 유튜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완전히 그분의 말씀을 동감을 하는데, 요번 이 전쟁 사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진짜 이 싸움에 부채질 한 사람은 당연히 어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아니 이 전쟁 날 거를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이? 응? 우리가 뭐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뭐 이제는 이제 뭐 생길 거다 뭐 그런 얘기한 것처럼 그랬는데,
계속 언론을 이제 뒤에서 이제 바라보면 이제 언론들은 계속 얘네들이 침공한 거는 안 좋아요. 솔직히 침공한 거는 일단은 그거는 잘못했어. 어쨌든 하지만 자작극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많이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 어디냐? 바로 많은 세계들이 국가들이 막 이렇게 막 뭐 우크라이나 도와준다 그런 국가들 특별히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특별히 어디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주범이라고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나도 이거 박살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솔직히 이 많은 국가들이 뒤에서 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거진 이제 말뿐인 것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말 실수가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서 부채질 해가지고 더 이제 전쟁으로 몰아키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냐 실질적으로 이런 나라가 뭐 나토도 그렇고 뭐랄까 이렇게 부추기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있는 죄 없는 시민들은 뭐 일반 평민들은 걱정을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은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만 자꾸 보여주죠. 어디 빌딩 무너져서 이 사람 다치고 울면서 그런 것만 하죠. 우리가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언론의 힘이 그렇게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되니까 우리는 그 반대 그 파는 쟤는 뭐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많이 무거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것만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뒤에서 나와서 이 실질적인 상황을 자주 이게 좀 이렇게 신중하게 본다면 왜 언론들은 이런 것만 중요시하게 할까 그런 생각도 퀘스천 마크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 이 평민을 그렇게 생각하고 안전을 위한다면 부채질을 해서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나온 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부채질을 해서 왜 이 전쟁 중에서도 자꾸 이제 협상을 하려고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협상을 할 때마다 꼭 방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왜 방해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방해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왜냐? 처음에 협상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협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나토가 우크라이나한테 야 우리가 돈 줄게 우리가 무기 줄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는 야 얘들이 우리 도와줄 수 있어 이제 그런 하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협상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게 있는데 두 번째 협상도 그런 거예요.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꼭 방해하는 우리가 뭐 넣어줄게 우리가 뭐 갈 거야 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쪽은 계속 협상을 원했거든요. 그랬는데 협상을 원했던 양쪽의 협상 그 주최자들이 다 암살당했어요. 그거 알아요? 총 맞고. 러시아 쪽의 디미트리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쪽 협상을 원했던 했던 그 주최자들이 전부 다 암살당했어요. 할 때마다. 이 평화의 명분으로 야 우리 이제 때리지 말자 서로 그래 이렇게 하자 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하게 된다면 누구한테 이게 제일 큰 일일까요? 어느 나라한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진짜 이거는 뭐 징기스칸이나 뭐 이거 뭐 바이킹 그런 뭐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더 이득이 되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우크라이나를 희생을 시키되 러시아를 끌어내려는 이유는 러시아가 약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있는 그런 내추럴 소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러시아 이 자체가 땅덩이가 얼마나 여러분 진짜 동그란 지구를 봐봐요. 러시아는 결코 없어지지도 못해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가요. 이 땅덩이가 얼마나 큰데
진짜. 그리고 끊임없는 리소스가 있는데 러시아가 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약해지게 만드는 게, 그러면 누구한테 이득일까? 그 생각만 해보세요. 전략인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지구, 내가 진짜 오늘 이 지구를 보면서, 구글 어스를 보면서 러시아 땅 보고 중국 땅 보니까, 와, 진짜 이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이 지도에서, 지구에서는 없어질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왜 이렇게 다 평화스럽게 같이 이웃 동네, 이웃집 동네처럼 이렇게 못 살까요? 진짜. 근데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합친다면 우리는 전부 다 끝났어. 게임 아웃이에요.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 하여튼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여기저기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빨리 전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공산주의가 없는 나라가 왔으면 합니다. 저는 그 바람입니다. 저야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있으면 뭐 흙으로 가겠지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어나갈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그 업보, 그러니까 죄를 진 업보를 이제 메고 나가는 건데, 참. 그래서 요새는 애를 낳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후세들은, 우리가 옛날에 조상에서 우리가 후세한테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뭘까? 레게시는 뭘까? 없어, 보면. 전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레게시가 있는 게 없어요. 부끄럽지 않습, 진짜 부끄러워요. 음, 레게시가 없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아, 옛날에 내가 강변에서 미꾸라지 잡을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전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보면, 옛날에 엄마는 강가에서 뭐 미꾸라지 잡았을 때, 미꾸라지가 뭔데? 물어보는 애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응? 홍콩에 있을 때는 바닷가가 있으면 뭐해? 바닷가 놀라 그러면, 야, 너 그 바닷가 그 들어가지 마. 오염된 물이야. 응?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잖아, 옛날에 그 상황을. 아, 진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우리 아저씨랑 엊그저께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이 핸드폰이 없을 때가 참 좋았을 때다,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 밖에서 일을 하더라도 일 끝나면 집에 가서 그 answering machine, 녹음, 거기에서 누가 전화 왔나 그걸 듣고 있고, 어? 그런 때가 더 좀 평범하고 좀 이렇게 순하고,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솔직히. 이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뭐 simplify, 뭐 간단화, 뭐 심플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점점 그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인간성이 없어지고, 사람의 인정,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것을 더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옛날에 그런 지금은 그런 순수함이 있을까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순수함이 뭐지?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겠습니까? 나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순수함, 그런 것도 이제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어느 할머니가 종이판을 많이 모아서 미화가를 들고 고개를 이제 언덕을 올라간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서 다 이렇게 밀어주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철을 탄다 그러잖아요.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앞에서도 그냥 자리 이어폰 꽂고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걸 또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나 때 옛날에는 우리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때가 이제 어렴풋이 우리한테 기억은 남아있지만 이 신세대한테는 그런 기억조차 심어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 지금 돌아가는 세상 보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권영민이 권 박사가 잘낸 놈, 우리는 잘낸 스키도 하지 말자. 그 잘낸 놈, 그 사람도 그동안 나 가입한다 뭐다 해 계속 그래서 자극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짜고 치는 그 시나리오의 하나예요. 그렇게 압박 임박을 해서 진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러시아도 그렇게 이제 치게 된 건데 옆에서 계속 부채질하고 계속 약 올려봐라. 아무리 스님이라 그래도 이 열이 끝까지 올 때까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도 언론도 외관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뒤에 서서 지금은 전부 다 언론들이 이 나쁜 새끼 러시아 막 그런 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러시아를 죽이자 뭐 어쩌 그렇다 그러는데 첫 번째 러시아는 절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응? 그리고 협상을 먼저 하자 그런 게 러시아 쪽이었었어요. 근데 언론은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지. 근데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협상을 하게 만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또 갑자기 다 암살당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이런 협상을 해서 제일 걱정을 하고 누가 이거를 뒤에서 바라보면 이게 다 이제 퍼즐이 맞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바라보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러시아 사람들 되게 괜찮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한국 문화, 한국 다 좋아하고 그냥 그러니까 나쁘면 세상에 반을 가르면 나쁜 사람은 여기저기 다 있어.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내 학반 친구 어떤 나쁜 애 꼭 하나씩 줄 수 있어. 하여튼 그래서 참 이게 뭐랄까 되게 희생이 된 게 이제 이 놀이판에서 희생양이 꼭 있을 거잖아요. 희생이 된 게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영웅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 겉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겉만 보면 다 그 뒤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뇌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여러분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양쪽 다 봐야 돼. 불쌍한 사람만 나가 떨어지고 진짜 너무너무 안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뒤에서 팝콘 먹으면서 이게 돌아가는 거 보고 있는 이 나쁜 조직들은 그 업보를 꼭 받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좌우에 흔들리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다 쇼지. 다 쇼지. 인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지. 정의롭지 못하다.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꼭 나중에 막판에는 정의가 이기고 악은 뭐 물러가고 있는데 지금은 누가 정의고 누가 악이고 그런 것도 다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헛갈려 하고 왜 좋은 사람만 전부 다 죽지? 뭐 그런 상황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를 봤는데 뉴저지에서 감옥에서
트랜스젠더가 같은 감옥에 있는 여성을 2명을 임신을 시켜서 임신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게요? 응? 응? 그래서 트랜스젠더에서 성관계를 맺어서 임신이 된 게 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진짜 이 사람들이, 이 정치인도 그렇고, 얘네는 진짜 뇌 안에 뭐가 들었나 진짜. 응? 말도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몇백 년처럼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랬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뭐가 딴 게 나온 게 있나? 어? 원시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응? 나는 뭐 과학자가 아니야, 나는 바이올로지스트가 아니야, 뭐 그런 거는 진짜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렇고, 요즘에 이제 많이 제가 기울이는 게 그래서 그래요. 트랜스젠더 문제죠. 내가 게이라 그래도 레즈비언, 난 그거 다 상관없어요. 그건 네 어? 권리니까. 하지만 진짜 트랜스젠더라 그러면 이 기본적 우리가 생식에서 너가 여자면 그러면 그거 마땅히 해야 되지 않나? 응? 왜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나 여자야. 그러면서 여자 쪽 가지고 폭행하고 그런 거보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정책을 세울 거야, 아마. 만약에 교육에서는 아이들한테 너무 일찍, 야, 너는 여자가 될 수 있어. 그런 거를 교육하는 사람들 다 잘라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몰상식한 거야. 배운 사람이 어떤 때는 더 몰상식하다는 걸 말 있어요. 알죠? 부자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부자는 왜 부자인 줄 알아? 돈을 안 쓰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더 지독하고, 더 부자들이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옮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아야, 부자들이 더 한다, 야.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정치인을 뭘 보고 공부를 하게 됐을까? 나는 그게 인생살이가 어떻게 책으로만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커먼 센스가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커먼 센스. 이 커먼 센스가 없으면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응? 진짜. 그래서 아무리 뭐 하버드 어디 나오면 뭐해? 이 사람이 커먼 센스가 책으로 배운 걸로 이 생활이 됩니까? 일상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book smart, 책으로 공부해서 똑똑하지만 street smart, 우리가 일상생활에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거 street smart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EQ도 있으면 IQ도 있으면 EQ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Q, EQ, IQ만 있으면 뭐합니까? EQ가 없으면. 이게 다 밸런스가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아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생각해봐. 진짜. 응? 트랜스젠더가 감옥에 가서 여성 성관계를 해서 임신시켰다. 나는 이 법을 지금 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응.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응? 다 하나의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생활에. 어? 막 짜증나. 나는 어떤 데 감도 보면, 내가 진짜 정치해야 되겠어, 진짜. 아, 우리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 우리 여기, 한번 해봐. 그랬는데, 내가 하면 진짜 나는 진짜 절대 그냥 싹쓸이 해버릴 거야, 진짜.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또,
뉴스에 보면 여러분도 이미 뭐 한국에서도 다 뉴스에 접촉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불법 들어오는 체류자들이 엄청 많죠. 뭐 이렇게 길을 열었으니까 야 들어와. 들어오면 우리가 밥 주고 이거 해주고 메디케어도 해주고 다 해줄게. 그러면서 중간층은 다 긁어먹는 거죠. 중간층 세금 빡빡 내고. 그러니까 중간층을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서서히 내가 보기에는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에서 야 정부에서 니네들이 감당 안 해줄 거, 그리고 자금도 안 해줄 거, 자꾸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건 여러분 다 알죠. 그 뒤에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디를 찍겠습니까? 나중에 투표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 그나마 텍사스의 주지사가 그러면 니네들이 이런 정책을 내서 니네들이 이런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으니까 추방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주로 내가 보내줄게 해서 야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왜냐면 미국의 한 일체니까 그래도 아 버스를 한 대를 이제 워싱턴으로 보냈잖아요. 워싱턴에서 이제 블럭 되는 데를 거기다가 이제 차를 세우고 니네 이제 갈 대로 가. 진짜 나 그 영화 보는 것 같아. 리오 디카프리오가 하는 그 월프 스트리트, 그 월 스트리트 그거 하는 거에서 그 동반자 그 친구가 자식들한테 문을 딱 밴드를 열면서 하면서 야, you off to go, you're free. 너네 나 이제 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 그걸 딱 보면 나 웃음 나왔다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지사가 야 이거 한 대로 필요하겠냐? 우리는 지금 900대 9,000대 버스 계속 들어온 사람 계속 태워가지고 계속 니네 쪽으로 보낼 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제는. 왜냐하면 니네들이 원했던 거 열어놨으니까 니네 쪽으로 보내줘야지.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나도 좀 이제 좀 겁을 먹었는데 뭐냐면 우리 쪽에 그러니까 우리 쪽도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 이주 쪽이에요. 매사추세츠 우리 쪽. 근데 이런 불법 체류자를 지금 워싱턴만 보내냐 아닌 거예요. 우리 쪽도 말하자면 마타스피냐 그쪽도 불법 체류자를 들여오게 한다네.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리 쪽도 불법 체류자가 들어온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진흙탕 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진흙탕.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면 사람들 여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해봐. 특별히 우리 쪽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DC로 보낸 사람들도 있고 다음에는 니네 델라웨어까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뭐 케네디케 그러니까 잘 사는 민주주의가 강한 주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온대. 이 가을 때쯤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타운홀 우리 쪽에서 막 미팅을 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공화당 쪽에만 놔둬야 되냐. 그러니까 이건 또 내로남불이 아니겠냐. 니네들이 열어놓은 정책 니네들도 같이 받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난리가 얼마나 그러면 그 주민들 어떻게 할 거야. 집값도 내려갈 거고 그런 주민들을 또 딴 데로 또 이사 가야 될 거고 뭐 그럴 거 될 거 아니에요. 음. 언니 오늘의 명언이 진짜 나는 이거 올리바 님 돌아가는 거를 많이 보니까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도 많고 배울 점도 많이 많고 되게 미숙한 점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배울 점이 아버지 명언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야 손자병법 어쩌고 저쩌고 뭐 유비무환 어쩌고 저쩌고 뭐 일제 정동 그 이제 한자로 쓰자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을 파악하라 뭐 그런 것도 너무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나는 뒤에서 딱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바둑 두는 거를 딱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뒤에서 보니까 이제 조금씩 퍼즐이 풀리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이 사람이 뭘 생각하면 너는 한 수 더 떠가지고 한 수 위에 올라가서 그걸 바라봐야 된다고. 지금은 1 플러스 1, 2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한쪽만 한가만. 요즘에는 이제 멀티타스크 안 되면 이제 어? 실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멀티타스크가 돼야 돼. 그러니까 1 플러스 1 is 2, 2 플러스 2는 뭐니? 이제는 이제 멀티플라이로 가야 돼요. 생각을 그만큼 올려야 돼. 응? 그러니까 나는 이거 생각하는데 얘는 벌써 5가지 6가지 생각해놨네. 지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이제 뒤쳐져 진짜. 내일이 부활절이네요. 그래서인지 결혼값이 올라간대요. 그러니 나는 결혼 바로 우리 옆에 농장에서 그냥 내가 가서 닭장 열잖아. 손을 딱 열면 그게 뚝 떨어져. 되게 따뜻하게. 그냥 받아 먹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 이제 매일 야 이제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되게 골치 아파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지금은 또 뉴스에 보면요. 이, 이, 이 정치인들이 이 언론도 그렇고 되게 그 브랜든한테 되게 관심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투명 인간이야. 이제 버린다 이거지. 그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안 됐어.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하여튼 나날이 돌아가는 요지경 세상을 보게 된다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더 이러니까 사람들이 대학교를 왜 가지? 응? 내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나? 하여튼 그렇고 어저께 뉴스에서는 또 뭐가 나왔냐면 어느 한 대학에서 이 대학 교수가 학생한테 어 이제 이름을 안 부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Yes, ma'am, yes, sir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대학 교수가 이 학생한테 나이가 많다고 어린한테 yes, sir 그래도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많은 경우. yes, sir 그랬는데 이 남자 학생이 하는 말이 나는 써가 아니다. 나는 트랜스젠더기 때문에 나는 yes ma'am 아님 yes ma'am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는데 이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너한테 ma'am이라고 못 부르고 그 대신 난 그냥 너 이름을 불러주겠다 했는데 이 학생이 이 선생을 학교에다가 뭐랄까 이 고발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레이스다 인종 차별이다. 참 나는 이런 애들은 진짜 바지 벗기고 두들겨 패고 싶어 진짜. 내 아이가 그랬으면 나는 진짜 얘 바지 벗기고 진짜 얘 두들겨 폈을 거야 진짜. 응. 그랬는데 이 학교 측에서 이 선생한테 경고판을 날렸어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만약에 얘를 이름을 정중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제 해고를 하겠다 해서 학교에서 해고판을 받았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선생 되게 리스펙트 존경받는 교수인데 이것도 뭐 1년 교수가 아니라 몇십 년 된 교수인데 이런 일침에 이런 방식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된다고? 나는 진짜 그럼 이런 대학 안 다녀 나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교수가 이 대학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말하면 뭐 기독교 이런 기관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법정에서 기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해가지고 판소가 지금 났는지 안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근데 나는 진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가 이런 방향으로 자기 주장, 자기가 믿는 그런 역사, 레기시를 못 믿고 이런 데로 간다 그러면 나는 진짜 그 우리 아이들도 나는 그런 학교에 안 보내. 진짜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이게 요즘 그런 뉴스인데 지금도 아직 결과판이 안 났고 이 교수가 이게 지금 3년 전에 있던 아니 그러니까 3년 전이 아니지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이 교수도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이 멘틀리 하고 피지컬리 너무 이제
너무 이게 법정 싸움이 오래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이것도 참 미친 거죠, 이것도. 음.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떳떳하게 네가 트랜스젠더라 그러면 가서 거기 고추 잘라. 응? 여자답게 네가 그러면 확실하게 해라. 태국 가면 성 전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태국 많이 갔는데. 어?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나는 여자라만 하지 말고 그러면 완전히 네가 여자답게 어? 해라 이거죠. 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여튼 이제 물가도 더 많이 올라고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는 너무 좋고 마음은 너무 심심한데 오늘도 집에서 찾아보니까 소주 한 병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짜 내가 너무 희열을 느꼈어. 지금 돌아가는 거를 많이 보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부침개 하면서 진짜 소주 조금 할까. 내가 술을 안 하는데 소주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복숭아 소주. 그래서 한번 할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신세 타령은 안 하렵니다. 그거는 좀 되게 좀 이렇게 추해 보여. 그렇기 때문에 자 아싸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제가 지금 보스턴을 한번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좀 바람 좀 쐬볼까. 마음도 칙칙한데. 그래서 내일은 보스턴에서 한번 이제 돌아다니면서 바람 좀 쐬볼까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먹으면서 그럴 생각입니다. 내일은 그래도 두키 데리고 한번 좀 돌아다닐까 보스턴에서 그리고 참 웃긴 게 보스턴에 있는 쇼핑몰 가잖아요. 그러면 다 걔를 데리고 다닐 수 있더라고. 난 몰랐어요. 그냥 차에만 누면 또 그렇잖아. 그래서 나도 그러면 두키 데리고 쇼핑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겠네. 하여튼 내일은 바람 쐬는 날, 응?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일단 보스턴 한번 나가면 돈이 깨져. 왜냐면 먹는데 깨지지 이거 깨지지 진짜 그래. 여기에서는 깨질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일은 일단은 지금 보스턴도 안 간지 되게 오래가 됐고 그래서 한번 이제 바람도 쐴 겸 벚꽃이 아직 있을까? 우리는 이쪽은 왜 벚꽃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시내 바람도 좀 쐬고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고 식빵도 이제 또 내일 또 구워야 되겠죠. 식빵이 없어. 아휴, 하여튼 이제 식빵도 내가 이제 구울 수 없는 시간이면 이제 사 먹기는 하지만 이제 내가 재료가 있고 그러면 좀 아무래도 좀 내가 저번에 메이플 식빵 구운 것처럼 한번 구우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뭐랄까 방부제 안 들어가고 일단 집에서 구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참 세미님도 우리 우리 쌤도 아마 그 유튜브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쌤 같은 경우에도 말도 잘하고 음식도 참 잘하고 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 있고 일단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이제 열심히 뉴스를 보고 뉴스도 저는 뭐 하나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보고 제가 미국, 대만, 홍콩, 한국, 지금 호주, 싱가포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이쪽 양쪽 다 들어요. 듣고 있으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시나리오를 짜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연극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필터링을 할 거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이게 뭔가 좀 보이는구나 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올리바 꽃구경도 가고 자기 시간도 가져요. 맞아. 음 잘해봐. 잘할 거야 유미쌤. 하여튼 그러고 유미TV 맞아. 우리가 이름 정한 게 유미TV지. 그거 괜찮은 것 같아. 하여튼 그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이제 밀렸던 이제 일을 하고 요즘에는 제가 또 온라인으로 이제 뭔가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한국 이제 이런 스킨케어나
아이템 괜찮은 거를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테스트를 해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도 상황이 이제 한국 상황은 정책이 언제 완전히 바뀌죠? 어? 그 윤 대통령이 언제 그걸 이제 바뀌죠 완전히? 요즘에 보니까 또 말이 많다던데 김건희 분 때문에. 하여튼 잘 아무쪼록 잘 어, 돌아가는 좀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정책들이.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마녀 사냥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참 질리지 않나? 응? 그러지 않아요? 하여튼 뭐 만들었다. 뭐 쭈물쭈물하면서 뭐 핀으로 뭘 만들었어. 이렇게 짜집기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요번 주는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되게 그 뭐랄까 없어요. 뭔가 없어 보이잖아. 응?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인스타도 좀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일주일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내일 또 열심히 이제 봄바람을 쐬면서 이제 시내 영상도 좀 찍고 간단하게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했지 2시간 3시간 침마르게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 다 공감하시고 이제 주무실도 됐는데 그래야지 일요일을 얼굴도 많이 안 보고 또 이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겠지. 날씨도 좋으니까 야외도 좀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러잖아요. 다시 우리 다 화끈하게 화이팅 하고 좋은 주말 되시고 저는 이제 뭐 제 먹을 거를 먹고 이제 할 일을 해야 되죠. 아우 진짜 이거 새로 나온 게 너무 괜찮다. 이게 베이컨이 이런 식으로 구워 있어. 바삭바삭. 음, 너무 괜찮아. 음. 그리고 저는 오늘 힐 신었어요. 굿즈. 음. 오늘 하루 일과 잘 볼게요.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허리가 아파. 아우. 우리 리나 언니 채널도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하여튼 그러고 오늘은 밥을 뭐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꿀꿀한데 부침개랑 소주 딱 한 잔 하면 되겠다. 음.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한 주 잘 지내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랄까 자기 일상생활에 에너지를 좀 더 빠득빠득하게 넣어서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즐겁게 그렇게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지냅시다 여러분.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매일 이렇게 일주일이 기다려져요. 저는 매일 일주일 이렇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좋은 말을 할까 그런 얘기 듣는데 뭐 웃기는 코미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 하면서 이렇게 와닿는 보고 배우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았죠? 그러면 빠이빠이. 사랑해요.